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파업이 매년 그리고 수많은 대기업에서 연례 행사처럼 일어날 수 있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 이제 파업이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뭐 노란봉투법이니 이런 법들도 통과가 됐고 기존에도 약간의 좀 강한 노조들이 문제가 되었던 사회였는데 거기에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법까지 통과가 되면서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삼성전자 파업 사태인데요. 이 삼성전자 파업이 이 삼성전자만의 파업으로 끝이 날까요? 앞으로 수많은 대기업들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일부분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기업들과 그 하청업체들 그리고 이게 연례 행사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렇게 파업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거의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정말 제시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게 맞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세 가지 주체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즉 영업이익이란 세 가지 주체가 크게 나누어 가지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채권자입니다. 두 번째가 정부고요. 세 번째가 주주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금액은 기업이 유보를 해서 캐펙스로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익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인데 이자와 텍스를 떼기 전에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채권자가 고정적인 이자를 떼어가고요. 국가가 거기에다가 텍스를 떼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은 것이 순이익이고요. 순이익 중에 일부가 주주가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금액이 유보가 되는 것이고 그게 캐펙스로 재투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기존의 자본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의 일부분을 요구하는 또 다른 주체가 생겼습니다. 바로 노조입니다. 이게 과연 자본시장의 논리에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게 앞으로 연례 행사처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성과급 비율이 10%, 10.5%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뭘까요? 그냥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가 11%는 안 될까요? 12%, 13%, 15%, 뭐 20% 이게 사실 뭐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이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을 떼어가는 주체는 채권자, 정부, 주주인데 주주는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가장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인 이자를 가져가지만 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더 많은 이자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돈을 가져가는 거고요. 영업이익에서. 그리고 정부가 이익이 났으니까 세금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주주는 가장 큰 리스크를 부담합니다. 회사가 돈을 못 벌면 돈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은 순이익에 대한 몫은 주주의 몫입니다. 하지만 주주가 그 몫을 다 가져가면 회사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기업은 장치 설비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캐펙스 투자가 들어갑니다. 반대가 되는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인데요. 애플은 기본적으로 팹리스 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비 장치나 장치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해버려서 대부분의 잉여 현금 흐름을 소진시켜버리는데요. 그러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재무제표를 보면 굉장히 다른 양상입니다. 즉,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설비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즉, 캐펙스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기업들은 순이익의 대부분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주주가 배당으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유보를 시켜서 캐펙스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가 잘 가고 있을 때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노조에게 일부분이 나눠진다면 이게 과연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선순환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해외 기업들도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의 기업이 좋은 환경이 돼야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과연 해외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할 것이냐, 해외 기업의 공장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이 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자신이 경영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한국이 정말 투자를 하기 좋은 환경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뭐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호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기본적으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파업들이 연례 행사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영업이익에 대해서 일부분이 요구하면서 우리도 줘 하면은 누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일을 제대로 할까요? 그냥 매년마다 돈을 달라고
파업을 해버리면 급여가 상승을 하는데 어떤 노동자가 열심히 근면하게 일을 하려고 할까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자본시장의 논리에 맞는 것인지 굉장히 회의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해외 기업들은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